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는 농토기술사 시험에서 정말 단골 문제이면서 실무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죠. 바로 저수지 복통의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사실 복통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배가 아픈 복통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웃음, 정확히 어떤 시설물인지, 왜 누수가 위험한지 먼저 짚어주시죠. 허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복통 컨두이트는 저수지 제체, 그러니까 댐 몸통 아래를 관통하여 설치된 배수통로를 말합니다. 저수지의 물을 논밭으로 보내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복통 주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단순히 물이 아까운 수준이 아닙니다. 물이 새면서 흙 입자를 끌고 나가면 제방 내부에 동굴이 생기고 결국 제방 붕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류 지역의 가옥 침수나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복통 누수 방지는 시설물 안전 관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방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야 할 복통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까? 원인은 크게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콘크리트 자체가 노후화가 되거나 균열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기초 지반이 부등 침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단계의 원인이 참 많은데요. 재료 분리가 일어나거나 다짐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복통을 연결하는 이음부 접합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물을 막아주는 지수제, 워터스톱 설치에 오류가 생기면 치명적이죠.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이물질이 끼거나 시설이 낡았는데도 적절히 배응하지 못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역시 모든 공사가 그렇듯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어느 하나 소홀하면 안 되겠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사 답안을 작성할 때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어떤 점들을 강조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계의 핵심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입니다. 복통은 반드시 견고한 안반이나 절토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성토부에 설치하면 침하가 발생하기 쉬워 누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자체의 수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시멘트비를 낮추고 AEJ 같은 혼화 재료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강관을 쓴다면 녹이 쓸지 않도록 스테인레스 관을 쓰거나 두께를 2mm 이상 여유 있게 설계하는 부식 방지 대책도 필수적입니다. 위치 선정과 재료의 품질이 기본이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지수벽이나 차수벽 같은 용어도 나오던데 이건 복통 주변의 물기를 차단하는 시설물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은 복통과 흙 사이의 틈을 타고 흐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복통 외부에 날개처럼 벽을 세우는데 이걸 지수벽, 컬러라고 합니다. 보통 높이는 0.5에서 1m 정도로 하고 설치 간격은 복통의 높이의 7배에서 10배 정도로 배치하여 물의 이동 경로를 길게 만들어 침투를 막습니다. 댐의 불투수층 상류부에는 더 강력한 차수벽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네, 물이 흘러갈 길을 어렵게 만드는 원리군요. 그럼 이제 시공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시공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시공은 기초 처리와 이음부 시공이 핵심입니다. 우선 기초는 모래바닥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여 지지력을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반에 균열이 있다면 그라우팅을 통해 메워야 하는데요. 누수를 막는 커튼 그라우팅, 안반을 단단하게 하는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 등을 적재적소에 시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복통의 관과 관 사이, 즉 이음부입니다. 콘크리트는 수축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10m마다 수축이음, 30m마다 신축이음을 두는데 이곳에 동지수판이나 수팽창 고무지 수제를 아주 정밀하게 설치해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라우팅 종류까지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그런데 교수님, 최근에는 아예 제방을 뚫지 않는 새로운 공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이폰 배관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안공법이죠. 기존 복통은 댐 밑을 뚫고 지나가니 노후화되면 보수가 어렵고 누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반면 사이폰 배관은 대기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배관을 제방 위로 넘겨서 물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제방을 훼손하지 않으니 안전하고 순공사비도 약 35% 정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25% 이상 아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생애주기 비용, LCC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공법이라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위로 관을 넘긴다니 기발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이네요. 기술사 시험에서 이런 신공법을 언급해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지관리 측면을 짧게 짚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 짚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네, 무엇보다 예방적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CCTV를 복통 내부로 보내서 균열이나 이물질 막힘을 확인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를 찾기 위해 전기비 저항 탐사 같은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세한 누수 징후라도 보이면 즉시 보수해서 큰 사고를 막는 것이 유지관리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수험생들이 기억하기 쉽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저수지 복통 누수 방지 대책의 핵심을 4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성과 원인입니다. 복통 누수는 제방 붕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설계 미흡, 시공 물량, 다짐, 이음부, 유지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설계 대책입니다. 복통은 반드시 견고한 안반이나 절토부에 위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수밀성 확보와 부식 방지 대책, 그리고 지수벽, 컬러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시공 및 관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 그라우팅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이음부 지수판 시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운영 중에는 CCTV 등을 통한 정기 점검이 필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공법인 사이폰 배관입니다. 재체를 관통하지 않아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 공법을 결론부에 제안한다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몽토기술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오늘 교수님이 강의하신 핵심 포인트를 암기하시고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